좀 이제 화제를 전환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 개발 사업자들 그 포함해서 이제 유동규 같은 전직 공무원들도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의 그런 형사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을 했는데 그 요지를 보아하니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데 민노기 평론가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뭐 2분의 1 이상 뭐 이 정도만 나오면은 기소를 하지 않.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어떤 뭐 관행, 관례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하고. 근데 이번에 대장동 이른바 그 4인방에 대해서 내려진 어떤 그런 판결 내용을 보면은 유동규라든가 정영학이라든가 이런 그 피고인들에게는 더 이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판사가 더 강한 어떤 정확한 건 유동규하고 정민용이죠. 정민용을 예. 상대로 해서. 그렇죠. 네. 유동규는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 8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민용은 6년 구형했는데 7년 나왔죠. 5년 구형했는데 6년 나왔습니다. 6년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형량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굳이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얻을 실익, 그러니까 이건 성공한 수사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뭐 항소해가지고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요런 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계공이라고 부르는 그 기획본부장에게는 사실은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더 많이 나와서 징역 8년이 선고된 건데 그렇죠. 통상적으로 우리 검찰 구형량보다 법정에서 판사가 더 많이 선고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면서 거의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일반적으로 검찰이 보통 어땠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항소하는 경우는 맞아요. 네. 기계적 그러니까 항소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이 나오고 항상 그렇죠. 뭐 변협에서도 얘기하고 변호사들도 얘기하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부터 이 본인 사건하고 상관없이 거의 한 10년 전에도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찰이 기계적으로 어지간하면 항소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지금 형을 얘기하셨는데 형량보다도 지금 적용 법조가 달라졌잖아요. 이게 특경법이냐 아니냐. 그래서 특경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이제 뭐로 진행이 된다. 배임이 그냥 뭐 업무상 배임으로 간다. 네. 업무상 배임으로 그냥 간다고 하면 사실 검찰이 지금까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기소한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나왔을 때 무슨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검찰을 아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그냥 항소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동훈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전 대표. 전 대표님. 이분은 뭐라고 해야 되죠? 유튜버.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검찰이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올바르냐 내지는 그게 맞는 거냐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명의 경우에는 형량이 본인들이 높게 나왔죠. 구형보다 네.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우도 다 2분의 1을 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 항소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항소를 해서 그걸로 뭐 괴롭히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계적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피고인들이 너무 인권 침해를 많이 받았다 안 좋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향은 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방향에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추징금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추징금은 추징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추징금은 추징금일 뿐이지 이게 무슨 어떤 형량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벌금이라든가 형벌은 이제 형사 처벌이지만 추징금은 별도의 추징금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징금이 액수가 뭐 어땠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항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네네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항소심에 가서 추징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형량이라든가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지. 추징금이 또 기계적으로 늘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안 늘 가능성이 높겠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소를 안 했다는 걸 자체를 가지고 뭐 검찰이 뭐 대단히 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 말씀만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법률가 입장에서도 그 예를 들면 양쪽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만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상황으로 가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대검 지시를 수용은 하지만 항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저희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것들이 지금 구성원들의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신윤 검사라고 일별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가장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지검장이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요 가는 거거든요. 가는 겁니다. 항소 그렇죠. 네. 지검장이 권한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대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수용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죠. 수용하고 나서 자기는 저는요 반대했어요. 책임을 지고 저는 이거는 왜 비겁하다고 행동을 하냐면 본인이 수용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중앙지검장 그만두고 본인도 이제 변호사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하고 그렇죠. 척을 안 지겠다. 척을 안 지겠다는 그렇죠. 정말 저는 이거는 가장 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행보를 보여준 그런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거는 경향신문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왜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 보도 태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수사팀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짚어줘야 지금.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일선 검사들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친윤 검사라고 네임을 정확히 했죠. 네. 지금. 예. 친윤 검사 그리고 강백신 검사가 이거 사실 처음에 주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강백신 검사가 대장동 요 공판 주도했던 검사인데 강백신 검사가 어떤 검사입니까? 유동규를 밀실 면담을 하고 조서도 안 써가지고 이게 뭐냐 그리고 증거를 조작했고 진술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검사거든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검사가 지금 이 검사들의 내부 반발을 주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기자들의 어떤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백신 검사가 윤석열 명예훼손 그렇습니다. 사건을 대장동 사건 2탄으로 해가지고 그 기자들하고 그렇죠. 언론사를 수사했던 검사예요. 근데 지금 그 검사가 이 반발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마치 지금 정의의 사도이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네. 그 기자들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원적인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 거냐면은 자 좋아 대장동 사건이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너의 입장을 알겠어.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가까운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 그쵸. 우리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가 됐을 때 그렇죠. 너희들은 왜 네. 시일야 방송되고 읊지 않았냐. 바로 이런 그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고 김건희에 대해서 봐주기 처분을 했을 때 왜 니들은 가만히 있다가 하필 대장동 사건만 주고 그것도 심지어 무죄도 아니야. 유죄가 나와서 일부 피고인들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항소 안 했다고 이렇게 달라드냐 이런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 왜 뜨거운 걸 알겠어. 근데 왜 지금 하필 지금만 뜨겁냐. 선택적으로 왜 정의의 사도인 척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분노의 포인트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그때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말씀하셨지만 수사에 있다가 재수사 들어갔을 때 다시 녹취가 원래 있었던 녹취가 그냥 아이고 우연히 드러났네? 라고 했을 때도 검사들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법무부 그 패소할 결심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게 뭐 한동훈이 주체인이 아니니 이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논쟁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때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왜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정의의 사도이냐 왜 우리의 어떤 권리를 막아라고 하면서 나서느냐 이거는 정말 그리고 분노 포인트지. 네. 그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요. 그때 당시 즉시 항고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수사팀이 즉시 항고 의견을 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심우정이 묵살했다니까? 검찰총장이야 심우정이. 검찰총장이어서 그때 왜 가만히 있었냐? 왜 노만석에 대해서 이렇게 벼르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거는 진짜 이중적인. 지금 오늘도 막 사퇴하라고 그러고 막 입장 표명하라고 그러고 난리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검찰 일부의 반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다시 대장동 사건 연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2021년 지지난 대선 복판에서 이 수사가 중앙지검에서 개시가 됐는데 우리 민동기 평론가님 잘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누구를 보고 수사를 시작한 겁니까? 처음에요? 네, 수사 개시할 때 이 사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표적이죠, 겨냥을 표적. 타겟팅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했던 거고 사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국면이 어떤 거였냐? 우리 이제 그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거판이 뜨겁던 와중에 손준성 보냄 그거요? 그렇죠. 이제 아, 그 네네네. 사건 보도로 굉장히 언론이 뜨겁던 와중에 대장동 개발 의혹이 갑자기 보수 언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밀고 나오면서 뭔가 송박구무를 하는 상황 속에서 중대한 대선을 앞두고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수사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백그라운드를 항상 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에는요 LH 주도로 시작된 공공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원래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공개발 사업에서 갑자기 LH 빠져 그래서 100% 민간으로 지금 한 게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네, 성남시 의회 자체가 그러니까 국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 의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결정이 된 거였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네, 10년도에. 근데 이재명 시장이 딱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민관으로 공동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합동 개발을 하자. 합동 개발을 하자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도 그냥 공에서 하자고 관에서 하자고 했는데 또 성남시 반대했죠. 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해줘서 맞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정확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민관 공동이 된 거죠. 민관 공동으로 했는데 그 민간업자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그나마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공원도 막 공공이익 환수하고 나중에는 터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5천억 뭐 넘게 이렇게 환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일부 뭐 유동규라든가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비리로 볼 수 있는. 근데 그걸 가지고 대장동을 이재명 지금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려는 네. 어떤 검찰의 저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100% 가져갈 수 있었던 거를 관이 실제로 한 30% 정도를 가져갔는데 네. 그렇죠. 왜 50이 아니라 30이냐 이 그거죠. 20만큼은 배임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판결 내용이기도 맞아요. 해요. 그런 사실. 내용입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네. 정말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이재명 네. 시장이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예전에 모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민간업에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으면 더 많이 아예 챙겼을 그냥 100% 주고 그냥.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지금 배입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시 성남시장.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업자들에게 검찰 논리대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그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그 민간업자들로부터 이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했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받고 그 민간업자들한테 특혜를 줘야 이게 그래야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왔으면 저는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그리고 보거든요. 여기서